여튼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놓고 하는 논란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. 윤 교수님. 예, 근데 어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각된 이유가 그 건강 문제만은 아니었거든요. 네.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, 또 혐의의 중대성 이런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법원에서 입장을 밝힌 거,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. 기존에 이제 그 동생한테 이제 들여졌던 범죄 두 가지 혐의가 이제 위장 소송하고 채용 비리지 않습니까? 예. 아직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.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각이 된 것이지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기각시킨 건 아니다. 네.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 내지는 또 발부가 되면 글쎄요. 저번에도 한번 얘기 나누긴 했었는데 네. 그러니까 이 문제 종착역이 될지 어쩔지는 뭐 아무도 네네. 모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. 근데 어쨌든 이번 조국 장관 이제 가족들을 둘러싼 수사에 중요한 1차 분수령이 되겠죠. 분수령. 뭐 자녀 문제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아내가 이제 예. 1차적인 법적인 판결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차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원래 이제 지난주 말쯤에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. 이런 얘기도 쭉 돌았었는데, 또 이제 동생이 이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각이 되니까 예. 또 이제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나 이제 법원에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, 뭐 우려, 또 이제 범죄 중대성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. 영장 청구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서 거의 뭐 2달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뭐 7, 80군데 압수수색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확실한 증거 목록들을 갖고 있느냐. 이것이 이제 영장 기각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윤 교수님, 이제 불현듯 또 든 생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저런 영상과 말을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안 좋아하죠. 그래서 저도 좀 이런 기사를 예. 보면서 참 이렇게 좀 양면적인 생각이 드는데 예. 보수 진영에서는 또 꼬투리를 잡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삼성 뭐 이제 재판 앞두고 네. 또 뭐 그런 거 아니냐. 예. 그리고 또 뭐 지금 조국 장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. 네. 보수 진영에서는 또 이런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일부 나왔지만 이제 강경 이제 노동운동 세력에서는 삼성과의 밀착, 재벌 대기업 친화 정책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양쪽에서 이제 공격이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. 네. 근데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잘하는 건 좀 잘한다고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대기업 현장에 가서 또 13조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현장에 가서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. 네. 국면 전환 이런 거에는 정말 저는 이제 뭐 동의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서 가장 큰 고심덩어리가 뭘까?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뭐 의원님 말씀이셨겠지만 경제 문제가 제일 클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어떤 한반도 평화 정책 여기도 좀 난항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도 있고 국내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 큰 덩어리들의 국정 과제에 대한 걱정과 고민,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조국 장관이 있는 것이지,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하는 국면 전환 이런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국면 전환 이런 비판을 하려면 뭐 저도 좀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좀 그런데 탄핵 얘기 한창일 때 이제 국회에다가 저 개헌 이슈를 던졌잖아요. 네.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제 국면 전환용이죠.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제 발전, 일자리 창출 행보를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도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말씀이에요. 저성장 시대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투자하는 것, 그런 사람들이 곧 애국자다. 이런 얘기를 뭐 선거 유세 과정이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뜻으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KBS에는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. 모두 이 3개 노조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저는 언론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취재 관행이나 보도 논조 또 핵심을 뽑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반성할 지점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검찰하고 그 언론이 내통했다 이 얘기는 유 사장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. 그 김경록 씨가 스스로 언론하고 검찰이 매우 밀접하다. 특히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렇다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인터뷰를 호소한 근본 목적은 뭐냐면 검찰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. 내가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.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언론이 막 바람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다.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. 법조 기자들 내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보면 그 KBS하고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의 핵심이 과연 사모펀드를 그 정경심 교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
그게 과연 중심이었을까? 저도 그걸 다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뭐냐면 김경록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. 네. 오천 조카한테 자기 판단으로 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그 기자가 검찰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? 이거를 자산관리인한테 들었냐? 그렇다.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. 이거는 기자로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져버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검찰하고 그 법조 기자들하고 언론 기자들하고 내통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이 취재원 김경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KBS하고 인터뷰한 근본 취지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만 꼭지로 나간 거예요. 인터뷰에 응했던 취재원 스스로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게 지금 분명하게 그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밝히고 있잖아요, 본인이. 네. 적어도 이렇게 정반대로 나간 것에 대해서 취재원 스스로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취재 관행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.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반발만 할 문제는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